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자, 오늘은 무슨 또 좋은 영화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니셜인의 벤시 얘기하다가 원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가 마지막 유작이라고 한 영화를 또 하려고 원래는 했었다가 그 이니셜인의 벤시에 나왔던 콜린 파렐의 음, 이제 이전작 얘기를 하면서 예상치 않은 영화를 선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 랍스터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한국에 개봉한 지는 10년은 조금 안 됐고 2015년에 개봉했었는데 그때 워낙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라서 박사님께 그때 가볍게 그냥 소개를 드렸더니 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얘기가 돼서 오늘 하게 됐죠. 더 네. 랍스터라는 영화고요. 감독은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 감독인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고 그 이후에 이제 킬링 디어 그다음에 더 페이버릿이 이제 대중적으로 헐리우드에서 꽤 인기를 음, 받아서 뭐 여우주연상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감독도 유명해졌었죠. 근데 이제 요 영화 때만 해도 한국에는 좀 낯선 감독이었고 어, 내친 김에 영화 내용까지 살짝 얘기하면 매우 낯선 주제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요맘때 본 것 같아요. 요맘때 막 가을바람 스산할 때 음, 일하다가 튀어나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야지 이게 공허한 가을이 채워지겠다 해서 일하다가 막 튀어나가서 제가 이 영화를 혼자 봤었는데요. 아무 정보 없이 네. 포스터에 그 갈대밭에 남녀가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 그 포스터 하나만 보고 더 랍스터라는 제목은 대체 뭘까라고 하고 가서 봤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뭐 영화는 알 수 없는 시대의 이야기고, 한 도시에 이제 커플이 아니면 도시에서 쫓겨나서 한 호텔에서 지내게 되는데 45일간 짝을 찾지 못하면 동물로 변하는 그런 엄격한 규칙이 있는 호텔에서 지내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짧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얘기긴 한데 디스토피아 같이 뭐 옛날에 조지 오웰의 동물의 왕국이라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나온 영화 헝거 게임인가요? 뭐 그런 영화들처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게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는 아니죠. 어떻게 그렇죠. 동물로 변하게 하게 어떤 뭐 감옥 영창에 가둔다거나 뭐 어떻게 강제로 결혼시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짝을 찾지 못하면 동물로 변한다. 그 발상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 음, 같은데. 그래서 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 한 그래서 남자가 이 병원에 주인공 이제 거기 이름은 데이비드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음, 45일간 짝을 못 찾으면 동물로 변하는데 이 음, 친구는 이제 들어갈 때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가서 이 개는 뭐냐 그랬더니 짝을 못 찾은 자기 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 형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이 데이비드는 어떻게든 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동물로 변하기 싫어서. 예,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여자랑 커플이 되었다가 위장임이 드러나서 결국은 도망쳐서 숲속으로 도망가는데 이 예, 숲은 또 정반대의 공간이죠. 짝이 되면 안 되는 절대로 혼자 솔로로 지내야만 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는 또 숲속에서 그렇게 짝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이 남자가 정말 영혼의 짝을 만나죠. 그러면서 그 숲속의 두목으로 행세하는 리아 세이도 되게 유명한 프랑스 배우죠. 그 사람한테 가차없이 이제 그러니까 처벌을 받죠. 그 예.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을 멀게 하고 그러면서 그 포스터에 나온 장면이 이제 그 여자와 함께 그 숲에서도 도망을 쳐서 도시로 도망가는 예. 그러고 이제 도시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말지를 암시하면서 끝나는 그래서 어찌 보면 호텔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그다음에 숲이라는 어찌 보면 자유로운 공간, 이 두 공간이 대비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각각 적용이 되죠. 정반대의 시스템이. 한쪽은 짝이 꼭 돼야 되고, 한쪽은 커플로 지내면 안 되고 벌을 하는 받고. 요런 약간 블랙 우화 같기도 하고, 그런 매우 신선한 소재면서 생각하는 게 좀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영화여서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마지막 장면이 다시 어떻게 되는지 좀 네,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좀 열린 결말인데,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데이비드와 사랑에 빠진 그 여자가 두목에 의해서 두목이 이제 눈을 멀게 만들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관통하는 공통 주제 하나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 때 사랑에 빠진다라는 약간 그暗목된 합의가 좀 있어요. 뭐 같은 근식끼리 사랑에 빠진다거나, 뭐 같이 코피가 나는 특이 체질끼리 뭐 사랑에 빠진다 확률이 높다거나, 혹은 뭐 냉혈한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랑 커플이 되려고 피도 눈물이 없는 척하죠. 그러다 결국은 이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 이미 들통이 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커플이 깨져서 이제 숲으로 도망가게 된 거였는데,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서 도시로 도망을 가서 맨 첫 번째 들른 호텔에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날카로운 칼로 본인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장면에서 바깥에 혼자 기다리는 여자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이 남자도 같이 눈을 멀게 한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본 다른 사람들은 이 남자는 눈을 안 멀고 도망을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이 사람이 계속 도망 다닌 것처럼 끝내 여기서도 도망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영화의 맨 마지막에서는 결국은 돌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의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 자기 눈을 찔렀을 거라고 저는 상상하면서 나왔었어요. 그 진짜 아무 정보 없이 들어가셨다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박사님이 경고를 네네.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셨어요? 저 박사님의 소감도 너무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이 영화가 이게 보통 영화가 아니구나 하는 게 감이 좀 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다라는 음, 생각.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잠깐 톡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이제 처음 봤을 때는 그 우화가 생각이 나고 동물로 변하는데 그 동물을 자기가 원하는 동물로 음, 변한다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음, 강제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음, 그게 좀 특이했어요. 랍스터 제목이 그래서 음, 랍스터죠. 이 주인공은 음, 랍스터로 변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음, 특이하고 왜 하필이면 음, 음, 랍스터냐. 음, 그랬더니 오래 살고 그 자손 번식 많이 하고 음.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어떤 여인 하나는 망아지로 변하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죠? 맞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죠. 망아지로 변한 여자를. 그리고 저기 뭐죠? 이제 그게 근데 형은 개로 변했고. 반려견으로 음, 변하고요, 개로 변하고. 그래서 그새 의문이 나는 게 아니 기왕이면 제일 무서운 사자나 이런 걸로 변해가지고 그 자기들을 억압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압하잖아요. 이렇게 꼭 이래야 한다. 그걸 좀 물어뜯고 도망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좀 음, 해봤어요. 음,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 음, 순한 동물로. 그래서 음, 맹수는 안 되나? 혹시 음, 가축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음, 해보고요. 음, 그게 좀 말도 안 되는 사회자, 호텔 상황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뭐, 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댄스 파티도 열고 그러면서, 근데 특이한 거는 남자고 여자고 옷을 다 똑같은 걸 입었어요. 여자도 원피스 음, 똑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어떤 동기화하는 사회? 그런 음, 것들. 그러니까 짝을 있어야 한다.
저 반대쪽은 없어야 한다. 음, 그 동기화하는 사회, 이런 사회로구나 하는 생각이 보면서 자꾸 들었어요. 음, 그 음, 매니저린이 나타나가지고 규칙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리고 뭐 벌도 주고. 그리고 저녁마다 사냥을 나가잖아요. 음, 숲속으로. 음, 그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처음에는 그게 마취총인 것을 마취총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걸 얼핏 제가 잘못 저기 정신을 안 차리고 들어가지고 진짜로 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마취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사냥하는 장면 이런 게 전 그걸 무시무시하게 그 슬로우 비디오로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그 저기 불협화 음식의 모던한 음악이 배경으로 나오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누구를 사냥하나 그랬더니 그 음, 싱글주의자들을 음, 음, 사냥하더라고요. 음, 그 싱글주의자들은 왜 숲속에 숨어 있나? 좀 더 잘 숨지.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많이 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나중에 문득 제가 제 생각 자체가 음, 이 사람들이 그 사회가 세워놓은 규칙 자체를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맞아요. 순종적이죠, 다 되게. 음,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사회가 그러니까 음, 그것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모순적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다 순종을 하고 받아들인다. 나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음, 들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그 식물주의자들도 그 대장 음. 이끄는 그 이 We 벌도 save. 주고 음, 무덤을 미리 파놓고 음, 이제 들어가서 죽으라 그러고 뭐 음, 음, 그런 얘기들 이렇게 보면 좀 겁나는데 그게 그래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음, 그래서 음, 이제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도망을 가잖아요. 음, 그래서 둘이 짝이 되든 안 되든 그거보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중요했던 건 이 두 사람의 도망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음, 양쪽 사회에서 다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음,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디스토피아잖아요. 양쪽 다. 음, 그러니까, 음, 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사회 그리고 토털리즘이라고 그러나 요즘에 그게 여기서 큰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 잔재주의라든가 음, 그런 것도 지금 뭐 러시아도 그렇고 음, 동구권이 점점 그쪽으로 변해가고 있고 음, 음, 그리스도 그렇고요. 그리스도 음, 좀 심해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이나 영화 작가들이 그 사회 체제를 굉장히 주제로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한 가지 저기 흥미로운 사실이 나중에 이제 느껴졌는데 그 여주인공 레이첼 음, 이름은 없고 근시 여인이라고만 음, 나오는 것. 음, 남자는 이름이 있는데 여자는 이름이 없고 근시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흘리는 여인 뭐 이렇게 나오죠. 냉혈한 여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냉혈한 여인. 그래요. 음, 둘이서 사귀 좋아하잖아요. 둘이서 음. 사랑에 빠졌는데 여자만 벌을 받잖아요.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음, 그리스 신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스 신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먼저 그리스 신화를 생각한 이유가 음, 숲속에서 그 여인이 대장이 돼갖고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게 음. 그리스 신화에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어요. 사냥의 여신. 그 사냥의 아, 네, 네, 여신이 네, 숲속에서 요정들을 끌고 네, 네. 젊은 청년들도 추종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냥을 하면서 다니는데 바로 모토가 그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아, 정말요? 여정 여성들은 이렇게 인간 여성들도 있었어요. 님프뿐만 아니라 네. 자진해서 가서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 하는 젊은 남녀들이 있었어요. 네. 순결을 지켜야 된다. 처녀성을 지켜야 돼요. 네, 그게 음. 그리고 아르테미스 여신은 태어나자마자
여신이니까 벌써 이제 거의 어른이 됐죠. 그래갖고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그 혼자 살겠다. 순결을 지키겠다.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 음, 그리고 자기 추종하는 무리들에게도 그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모던했는지 저는 그리스 신화를 음, 다시 읽을 때마다 그 복합성에다가 그 음, 모든 것이 말도 못하다고 봐요. 음, 그래갖고 음, 실제로 아르테미스 여신도 좀 굉장히 냉혈한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음, 음, 규율을 어기면 가차없이 벌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일화가 칼리스토라는 저 자기를 따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인간의 딸이었죠. 근데 음, 이게 제우스가 눈독을 들여요.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계속 음, 꼬셔요. 음, 그래갖고 결국은 넘어갔어요. 음, 근데 아버지 제우스는 신 중에 신이니까 벌을 못 주고 음. 칼리스토를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스토를 큰 곰으로 변하게 해가지고 곰으로 변한 다음에 쏘려고 사람은 안 아, 쏘니까. 아,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걸 보고 안타까운데 그래도 자기가 하룻밤 사랑했던 여인이니까 하늘로 보내서 큰 곰자리를 만들어줘요. 뭐 그런 어, 음, 그런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목욕하는 장면을 그 숲속에 샘에서 목욕을 하는데 음, 이 여신이 네, 어떤 젊은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걸 목격해요. 네, 는 아닌데. 음, 그래가지고 사슴으로 변하게 한 다음에 사냥개 아, 물어뜯겠죠. 죽이는데 그 아, 사냥개란 설이 있고 자기 추종하는 요정들을 사냥개로 변신시켜서 물어뜯게 했다. 뭐 이런 아, 이야기들이 끝없이 많아요. 근데 아, 지금 그 눈 멀게 한 거 그 얘기 벌을 여자만 받는다. 네, 네, 아테네 여신도 그 현명한 아테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신이 아테네 여신이 아테네 여신도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메두사라고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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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이 네, 뱀으로 네, 무시무시한 음, 메두사가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였었는데 음, 포세이돈 신이 눈독을 들여가지고 아테네 여신의 신전에서 범해요. 음, 겁탈을 해요. 네, 네, 그때 저 포세이돈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이 겁탈을 하는데 어떻게 강, 저항을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아테네 여신이 포세이돈은 삼촌이니까 벌을 못 주고 이 음, 젊은 처녀를 메두사로 내 음, 신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메두사로 변하게 해서 심리학적으로 겁탈당한 여인들이 사회에서 매몰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말을 네, 못, 오히려 겁탈당한 여인들이 그 사회 지시를 받는 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네, 환녀라고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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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끌려갔다 온 여인들을 뭐 음, 목매달아 죽게 하고 뭐 이런 일화가 음, 많지. 그런 것들과 연계돼서 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결말은 왜 그 근시 여인을 벌을 받아서 눈을 멀게 했으며 음, 그것도 안타까운데 이 남자까지 눈을 만약에 멀어서 동기화된다면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면 결국 사회 규율에 승복하는 거잖아요.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 사회 음, 규율이 말도 안 되는 규율이죠. 뭐 코피 흘리면 코피 흘리는 사람끼리 짝을 맺는다. 네, 네, 안 되는데 음, 다리 절면 다리 저는 사람끼리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규율에 따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그것을 좀 벗어나서 차라리 자기는 멀쩡해가지고 이 여자를 어디 다른 데 데려가서 눈을 고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 후천 뭐 한다거나 그래서 어디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짓고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음, 그 선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음, 영화 때는 그냥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야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도망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결말을 보면 마지막 장면 다시 보니까 카페에 앉아서 계속 기다리잖아요, 네, 여자가. 네, 네, 근데 네, 이따 와서 물을 갈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오래 기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글쎄 어, 도망가.
그러면서 아, 설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하는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해서 양쪽에서 탈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 음, 그 칼리스토처럼 사실은 아르테미스만 쫓은 것이 아니라 헤라 여신, 그 제우스 여신의 아내 질투의 여신도 음, 쫓았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별자리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를 좀 구하든가 누군가가 좀 도와주든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음, 이 음, 음, 음. 생각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영화 보자, 그 영화 포스터에 사랑에 관한 가장 기묘한 상상, 이런 그 카피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 영화라는 데다가 초점을 좀, 왜냐면 뭐 계속 짝이 되거나 안 되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막 이런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게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했고, 마지막에는 저는 왜 데이비드가 눈을 찔렀다고 생각을 저는 계속 했는데, 그냥 결국은 이 사람은 돌아 돌아 자기가 원래 있던 공간으로 왔잖아요. 이게 공간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출발했던 도시 공간. 도시 음, 공간은 짝이면 그냥 안온하죠. 뭐 미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짝을 유지만 하면 굴러가는 세상이니까, 네, 어, 짝이 있어야만 하는 이 자기의 원래 그 공간으로 이제 돌아온 거라서, 이 사람은 그런 공포가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러니까 그 전에 와이프랑도 헤어지게 된 게, 와이프가 이 사람을 딴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고, 버리고 가잖아요. 다른 짝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제 짝이 없어졌기 때문에 호텔로 끌려갔고, 거기서도 적응 못해서 숲으로 갔다가, 결국 돌아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왔는데, 저는 여기서는 이 사람이 더 도망갈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자기 눈을 찔러서라도, 어, 음, 이 여자랑 지속 가능해야 이 도시 공간에서는 어쨌든 짝이라는 관계를 지속해야 이 도시에서는, 어, 살 수 있으니까 이젠 더 이상 쫓겨다니는 삶보다는 똑같이 눈이 네, 멀어서 똑같은 조건이 돼서 영원히 사랑을 이어가겠다라는 걸로 저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적응하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인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굉장히 무기력하죠. 다 무기력하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짝 찾는 과정도 그렇고 숲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좀 막 적응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 호텔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 즐겁게 짝을 찾으려고 애쓰고 짝 된 사람들도 막 행복해하면서 나가고, 숲에 있는 사람들도 뭐 나름 음악 듣고 춤추고 하면서 그냥 그 생활을 나름 적응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데이비드만큼은 계속 불안정해 보이잖아요. 호텔에서도 전전긍긍하고 뭐 사냥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은 도시에 와서도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랑을 지속할 만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체계, 이 시스템, 말도 안 되는 시스템에 이 사람은 그냥 굴복하는 캐릭터일지도 모르고, 어떤 인간의 굉장히 나약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안에서 그냥 억지로 적응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나마 도시가 이 사람한테는 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났고 눈을 멀게라도 해서라도 이 시스템 안에서 안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도 이 사람이 숲으로 도망가겠어요? 호텔로 도망가겠어요? 어쨌든 여기 세계관에서는 공간이 딱 세 개로만 나오니까 바다도 안 나오고 뭐 물속도 안 나오고 숲 그렇지. 아니면 호텔 아니면 도시, 딱 이렇게 단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 이 세계관 안에서 이 사람은 도망갈 데가 없다. 혼자서는 다시 예, 호텔로 끌려갈 텐데, 저는 그런 이, 이 사람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더 안주할 것이다라는 쪽에 저는 좀 무게를 실었던 것 같아요. 도망을 예, 가서 뭐, 예, 이 여자한테 볼 피해서 수가 도망을 있겠네.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 적응해 살아야 된다고는 하면서도 사실 호텔에서도 도망갔잖아요. 적응 안 호텔에서도 됐죠, 거기서도.
예, 자기 그 냉혈한이랑 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음, 그 여자를 음, 끌고 동물로 변하게 하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음, 뭔가로 동물로 변하게 했는데 뭐로 음, 변하게 했는지는 얘기를 안 음, 해주는데 아마 음, 바퀴벌레로 변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음, 생각이. 음. 그러고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네. 도망가고 숲에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아, 저는 계속 도망을 갔네. 비적응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아, 생각이 나. 헉슬리의 그 아름다운 신세계 거기도 보면은 저 음, 결국 적응을 못하고 한 쌍이 남자 적응을 못하고 한 쌍이 돼갖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예 그런 얘기들이 간간히 있는데 음, 어떻게 보면 저기 보면 그런 얘기가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음, 카프카도 그런 세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세계, 부조리 그 세계 부조리, 할 경우에는 스스로 뭐 바퀴벌레로 변하기도 하고 음, 아니면 음, 뭐 자살도 하고 카프카의 음, 경우는 그냥 거기서 시달리는 음, 편이라면 음. 이 저기 저 누구예요? 저 감독은 어떻게라도 조금 벗어나 보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 그럴 수도 들 것 같아요. 있네요. 살짝 드네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계속 도망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적응 네, 못하고. 근데 제 네, 궁금한 것이 첫 장면 생각나세요? 어떤 여자가 소를 네, 네, 몰고 네, 그 야외에서 내려서 총을 들고 말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말 한 마리를 죽여요. 말인지 네, 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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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나중에 네. 생각해보면 말이 혹시 자기 원수가 말로 변한 것이 아, 아닌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고기 저기 육식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누가 너무 동물을 하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박사님의 이 약간 스폰지처럼 어떤 이런 낯선 세계관을 빨아들이는 태도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어떤 면은 너무 아주 피어한 호기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또 냉철하게 판단하시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또 막 펼쳐나가는 그런 그 저는 또 약간 영화가 말도 안 되니까 나도 막 말도 굳어서 안 되는 영화 안에서만 이렇게 또 해석하거나 이렇게 보는 습성이 저도 모르게 배어 있을 수는 있는데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낯선 영화도 또 기꺼이 즐기면서 새로운 상상을 막 하시는 게 전 너무 즐겁고 나중에 혼자서 흥미롭습니다. 막 분석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또 한 번 보니까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또 한 번 봤는데 그 그첫 장면이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 이제 그 데이비드를 보여주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이제 아내랑 전화를 하는 장면 같은데 네. 대화를 하는 장면 같은데 음. 물어보는 게 그 새로운 남자가 컨택트 렌즈를 꼈어? 안경 꼈어?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걸 물어보나요? 나중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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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제비끼리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음, 컨택트 렌즈 낀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막 그 다른 옆방 젊은 남자도 자기 코를 막 책상에 음, 부딪혀서 코피를 터트려가면서 음, 짝을 맺고 싶고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어처구니 없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좀 풍자적으로 보여준 게 음, 아닌가. 우리가 사회 음, 규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 하면서 음, 산다. 음. 음. 그런 것들 뭐 그런 게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분석을 시작하면 네, 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뭐 냉혈한도 그렇고 뭐 여기 거기는 거기서 저는 제가 약간 좀 의문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는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음, 느끼지를 음, 음, 못한다. 음, 근데 느끼지 못한다. 냉혈한이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걔를 사람인 줄 알면서 그렇게 음, 죽여도 처절하게 죽일 수 있다. 음, 과연 그럴까? 그게 꼭 그 연계되나? 근데 음, 아무것도 음, 음, 느끼지 못한다. 그냥 아무것도 안 느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 그,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거나. 근데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남자도 냉혈 아닌가 뭐 이런 음, 것도. 음.
그런 것들 약간 의문은 있어. 그래서 다음 영화를 제가 일부러 이 감독의 다음 영화를 일부러 아직 안 보고 있어요. 그 아, 네. 다음에 기대를 하면서 좀 보려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킬링 제가 디어는 그리스 훨씬 더 너무 충격적이에요. 훨씬 좋아해요. 더 충격적. 여기서 충격이 끝나지 않아요. 킬링 그래서 디어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 그러니까 킬링 이 디어 영화를 보고 제가 이 세계관에 동감을 못했더라면, 만약에 킬링 디어가 첫 번째 영화였더라면 저는 아예 끝까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아 영화를. 그래. 네, 근데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이 감독이 어떤 세계관을 추구하는지, 또 거기도 콜린 파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니콜 키드만이랑 익숙한 배우들이 나오고, 그 지난번에 이니시린의 벤시에서 바보로 나왔던 그 친구가 그치. 킬링 디어의 거의 주연급으로 나오는데, 음, 이 세계관을 내 동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나니까 킬링 디어가 받아들여졌고요. 오히려 더 페이버릿은 훨씬 더 박사님이 좋아하는 이제 중세가 배경이기도 하고 그 영화는 훨씬 더 말랑해요. 이 아 세 개 중에 더 페이버릿이 가장 대중적이고 말랑말랑한 영화고요. 이게 이 단계로 보면, 이 매운맛 단계로 보자면, 더 페이버릿이 가장 순한 맛이고, 이 더 아, 랍스터가 중간이고요. 킬링 어, 디어는 극한으로 가고, 킬링 디어의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해석을 그리스 신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 박사님은 참고 그 끔찍함을 잘 견디시고 끝까지 보시면 또 재밌는 해석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킬링 디어. 거기는 결정적으로 사슴이잖아요. 사슴. 사슴인데 그냥 사슴이 아니라 세이크리드 사슴이잖아요. 신성한 사슴. 네네. 뭐 물론 그래서 거기는 사슴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뭔가 이렇게 그래요. 저기 사람으로 중의적으로는 어, 등장하는데요. 좀 더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네. 그 저기 신성한 사슴도 아르테미스 여신뿐만 아니라 이쪽 신화나 민속 신앙 이런 데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좀 그렇다고 신성한 하더라고요. 음, 동물. 그 음. 생각이 제목을 듣자마자 그게 또 연계가 됐는데 그래서 좀 너무 궁금해지네요. 꼭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뭐 더 페이보릿 같은 경우는 얼핏 평을 읽어보니까 뭐 완벽한 영화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마 이 레이첼 바이스라고 하나요? 그 여배우가 또 나와요. 그 이배우가 또 나와요. 거기도. 페르소나인 것 같아요. 컬린 네. 페럴하고 그리고 그 여자 여기서 왜 그 호텔 지배인으로 나온 여자 있잖아요. 예, 그 연극 배우, 올리비아 올리비아 콜맨. 그 콜맨이 유명한 그 영화에서 이제 여왕으로 나오는데, 그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네. 그렇구나. 다 연결이 되고요. 음. 음, 저는 그 우리 여기서도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그 세세한 규칙들 있잖아요. 그런 규칙들이랑, 신발도 왜 몇 반이라고 그랬더니 그 반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저도 그 점을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이 네, 네. 남주인공의 특이함. 그러니까 음, 중에 하나가 음. 남들은 다 45, 44 이렇게 얘기하는데 44.5라고 아, 얘기를 하는 네네, 반. 거라든가 그리고 맨 메모를 처음에는 이성애자라고 했다가, 그 섹슈얼 그 특성을 그렇죠. 말하라고 했을 때 이성애자라고 했다가, 저 음, 양성애자라고 할까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 사람 줏대가 그러니까 약간 없고. 그게 이 사람의 성정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라고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확실하게 규정 짓지 않고 뭐 음,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엄격한 사회적 규율을 반드시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음, 약간 반음으로 가는 음,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것을 암시한 것이 아닐까 4.5 44.5 신발 사이즈가 그러면서 그런 것들 뭐 그리고 왜 등이 이렇게 아픈지 그런 것도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음, 많잖아요. 음. 그런 것들.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의 음, 성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거꾸로는 그런 음, 중간 지점 사람들을 용납 절대로 안 하는 음. 어떤 시스템, 사회. 그 그러니까 그 동성애는 반은 충분히 안 돼. 44나 45여야 돼. 그다음에 뭐 짝이 있거나 뭐랄 없거나 사이즈가 중간이어도 없잖아. 안 돼. 짝이거나 아니어야 돼. 막 그러니까 이거를 음, 사별한 사람, 뭐 사별한 지 6일 됐는데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뭐 음, 저기 음.
상을 뭐 할 사이도 없이 빨리 그래서 커피를 음, 터트려가면서 막 짝을 음, 찾아야 되는 어떤 이런 음, 급박함이라든가 이런 음, 것들이, 그러니까 한편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멀리서 보면 음,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짝을 못 찾는 그것도 짝을 져주면 좋을 텐데 또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죠? 음, 음. 옛날 우리처럼 중매로 억지로 그냥 져주면 좋을 텐데 자기가 찾아야 돼서 못 찾고, 자살하는 사람, 동물로 변하는 동물이 필요해서 그런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저것도 재밌지 않아요? 그 약간의 뭐 저기 할 경우에는 자식을 예, 예, 데리고 다니 아이, 자식을 예, 하나 또 넣어주죠. 하나 또 설정해줘서 그 지배인이 그러잖아요. 자식은 결혼 생활을 커플이 되는 걸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어떤 그 규정은 맞는 하죠. 말이고 예, 맞는 말이지. 커플이어야 되고 자식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계속 규정하고 따라야 되고 근데 음. 이제 이 사람 주인공은 약간 그런 중간 지점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서 그 시스템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어쩌면 지금 우리도 다 있는데 사회 곳곳에 아무도 말 시스템 안 하고 뭐 진짜 이성애자가 아니면 소수자들이 존중 못 받고, 뭐, 어떤 시스템 안에 못 들어가면은 소수자로 외면받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한, 비판을 아주, 신랄한 방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그리고, 그럼에도 사실은 인간은 절대로 그 시스템 안에 따라는 가지만 그 본성, 그 자유를 추구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의 본성은 어떤 시스템에도 굴복하지 않는 어떤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 면으로 해석하자면 주인공이 도망가는 게 맞네요. 굴복하지 그런 않으려면. 해야 하다가 결국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혹은 리얼하게 본다면 걸려서 동물이 되거나 아니면 음, 또다시 헤어지거나 뭐 여러 사단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건 음, 희망적으로, 그러니까 음, 판도라 상자에 이제 희망이 들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저는 음, 희망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리고 보고 싶고, 이 사람의 그 성격, 항상 확실히 규정 짓지 않는 것, 성격 음, 때문에. 근데 음, 사실 이런 규율이라는 게 다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쵸. 사실 사회 규범에 뭐 따르지 않으면 눈 밖에 나거나 뭐 그렇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아직도 그렇죠. 그런 것이 어느 사회나 다 암암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대충 다는, 대부분은 다 순응하면서 살죠. 거의 음, 모든 사람들이. 음, 그렇지만 음, 그중에서 순응하지 못하고 그것이 부조리하다, 이건 고쳐야 돼. 그러면서 혁명도 일어나고 뭐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사회가 나타나고 민주사회도 되고 뭐 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대단한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음, 이야기를 또 뒤집었잖아요. 아르테미스가 사냥을 하는 사람인데 음. 오히려 그 아르테미스 무리들이 사냥을 당하잖아요. 당하는. 네, 사람들이 사냥을 당하잖아요. 음, 음,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그런 복선을 많이 깔아놓은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들 같이 키우면서 뭐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그러는 것도 사실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고, 또 하나 그 파트너를 찾을 때 아, 넌 취미가 뭐냐? 어떤 음악 음, 좋아하니? 뭐 이렇게 뭐 영화 비슷한 걸 좋아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뭐 여행 좋아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음, 혈액형은 뭐니? 뭐 그래서 그러면서 음, 나한테 맞나? 이런 음, 것을, 그런 짝 찾는 방법을 음, 극단적으로 몰고 간 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음, 좀 들고요. 음, 그래서 그런 생각도 그래서 전저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 숲속에서 예. 각자 음악을 들으면서 각자 춤을 추잖아요. 소리가 안 나면서.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텔보다는 여기가 더 자유로운 곳이에요. 사랑만 안 빠지면 돼, 단. 그러니까 그게 호텔은 모두 다 규정하고 자야 되는 시간에 자고 먹어야 되는 걸 먹고 다 같은 방향으로 앉아서
테이블에서도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앉아서 보고, 모이라 그러면 모여야 되고, 뭐 딱 날짜도 정해져 있고, 사냥도 그렇죠. 해야 되고, 뭐 이렇지만은 사실 숲속은 사랑에만 안 빠지면 모든 게 다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자유롭게 춤도 뭐 노래도 똑같은 음악에 따라 춤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각자 듣고 각자 춤을 추는 그 어떤, 그런 거 같은 게 조금 다른 공간이다. 호텔과 같이, 예, 어, 그렇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는 것 같고, 그럼에도 그 자유로운 공간에도 무언가 굉장히 큰 압력, 또 그 두목이라는 감시, 이런 체제에서는 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니까 네. 인간 자체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를 또 가장 음, 근원적인 걸 억압하는 거잖아요. 숲은. 호텔은 어찌 보면은 되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고, 사실은 그 매니저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잖아. 나중에 보면은 맨날 말은 막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되게 위선적이고 허술한 사람이었고, 시스템 자체가 되게 허술하다는 거를 호텔을 통해서는 좀 보여준 것 같고, 숲은 매우 자유로운 공간인 것 같고, 매우 사람들은 저마다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인간 원초적인,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가장 원초적인 거를 규제하는, 그거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공간일 수도 있죠, 숲이. 그 원초적인 거를 억압하는 거니까. 예, 좀 뭐, 그렇죠. 그런 숲, 비유를 일부러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기 매일 사냥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음, 위협이 음, 항상 깔려 있잖아요. 숲이라는 게 음, 음, 원래 어떤 숲 하면 뭐 으시시한 공간, 뭐 호랑이도 음. 나타나고 귀신도 맹수도 도적도 나타날 수 있고 뭐 그런 게 깔려 있죠. 자유롭지만 그래서 이렇게 숲에서 그 어떻게 보면 야 숲에서 동굴에서 뭐 어디 동굴이라도 좀 찾아가지 막 그런 그쵸. 답답한 생각이 막 바닥에서 자. 바닥에서 자고, 우비 입고 자고. 들어요. 아유, 특히나 어떻게 시끄러워. 도시로 가끔 가는데, 그래서 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그러러 가는데 또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잖아요. 어디서 갈아입었을까? 저 옷은 어디다 다 놨어? 그런 쓸데없는 걱정도 하고, 예, 저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다 못 보신 분들에게 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죠? 저는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스타일들도 있으니까, 뭐 모두에게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몹시 이 흥미로운 세계관, 혹은 아주 정말 기묘한, 그 포스터의 그 카피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기묘한 상상이라는 것 쪽에 관심이 많고, 그 영화적 상상력을 좀 이렇게 풍부하게 하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매우 좋아할 영화죠. 그래서 저는 그때 보고 시네마스케이프에도 쓰면서 많은 분한테 추천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좀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만 추천을 했는데, 그들은 다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대중적인 영화로 즐기는 스타일의 사람이면 그렇게 막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겠죠. 조금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추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오늘 우리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다음에. 네네, 딱 한 시간 됐네요. 네. 꼭 톡 주세요.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보실지도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박사님 리액션도 바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같이 보고 나서 카톡으로 토론하는 것도 상당히, 한 가지 또 아까 저기 토끼 얘기 네네네. 물어봤는데, 제가 그 네네네. 생각나는 게 없다. 여기도 그래서, 토끼가 나오잖아요. 그 더 그래서, 페이버릿에도 토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토끼 음, 잡잖아요, 네, 숲속에서. 그래서 토끼를 뭔가 제일 좋아하는 토끼가 뭔가 신화하고도 연결이 되나 궁금했어요. 저 예,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러고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얼핏 생각나는 게 부활절. 여기서 아, 제일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절기 중에 하나 부활절의 상징 동물이 토끼고 토끼는 아, 굉장히 긍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봄을 어, 가져다 주는 동물. 어, 그리고 풍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활, 다시 아,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아, 아, 신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왜 내가 생각을 못했나 지금 그래서 그 말씀 갖다 아, 그래서 아, 숲속에서 토끼를 잡고 서로 그걸로 선물로 주고받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그거 제일 그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 암시한 것이 아닌가, 다시 살아나고 싶다. 그리고 음, 거기서 춥잖아요. 막 이렇게 음, 겨울 장마 이렇게 그 음, 우비 같은 거 입고 있고 그래서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음. 토끼를 물어보셔서 부활절 생각이 나중에 들구면서 그것도 무슨 암시적이지 않나 토끼. 그리고 또 음, 페이버리트 토끼가 많이 나온다기에 한번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토끼가 사실 굉장히 예, 마침내 긍정적인 아, 그러네요. 더 예. 페이버릿에서는 토끼를 그냥 굉장히 애완용으로 나와요. 거기는 으시시하게 나오진 않고 굉장히 사랑하는 동물로 나와요. 여왕이 여기 제일 사랑하는 동물로. 어. 아이들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고요. 아이들 아, 기르라고 토끼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 그러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음, 부활절이 되면 토끼가 몰래 와가지고 저기 정원에 맛있는 거 감춰놓고 간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 그런 그렇군요. 토끼 그래서 뭔가 희망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사실 동물들이 보면 개도 그렇고 망아지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순한 동물들만 그렸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것도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네요. 듣고 예, 보니까. 예, 네네. 그래서 아, 이 코멘트까지 재밌습니다. 네. 감독의 동물관이 좀 궁금해지네요. 감독의 동물관. 그래서 그러게요. 예. 자, 네. 재밌게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네. 또 곧 다시 봬요. 오늘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눈 오는 베를린 하루 잘 예. 보내세요. 네.